실종선고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선박이 침몰했어요. 그 후 1년 동안 생사가 불명입니다. 그 경우에 이해관계인 등은 실종선고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공시최고 절차를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은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죠. 실종선고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고 소급하죠. 실종기간 만료시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후 어느 날 살아서 돌아와요. 그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취소를 합니다. 이 선고의 취소는 소급표가 있죠. 기왕에 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돼요. 따라서 사망 간주의 효력도 없었던 것으로 되죠. 즉 살았던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 주목하세요.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사망한 것으로 돼요. 이 부분이죠.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이 부분에서 선의로 한 행위, 그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되는 거죠. 그 말은 곧 여전히 죽은 상태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 시험에서 이 부분을 살짝 바꿉니다. 실종기간 만료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유효하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 앞부분이 실종 선고 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죠. 선후전선입니다.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유효하다는 것이죠. 선후전선으로 암기하세요. 실종 선고가 있고 나서 그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하고 보험금 수익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어요. 그 반환 범위에 대해서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 반환하고요. 악의인 경우에는 전부, 즉 받은 이익의 이자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포함합니다. 실종선고 기억. 실종선고 받아 사망으로 간주된 자, 즉 간주규정이죠. 간주규정의 경우는 반증을 통해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그러나 추정규정, 이 경우에는 반증을 통해서 번복할 수가 있죠.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간주, 이 부분의 효력을 뒤집고 싶으면 반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종선고의 취소 절차를 밟아야죠. 니은 실종선고 취소 관련해서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암기한 것은 선후전선이죠. 선후전선입니다.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유효하다. 만후전선이 아니죠. 선후전선입니다. 이러한 도문자가 마음에 안 드신 분은 그림으로 기억해도 됩니다. 먼저 인환이 발생해요. 즉 침몰했습니다. 기간이 만료해요. 1년이 지났어요.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공시최고를 하죠. 그러고 나서 선고를 합니다. 실종 선고를 하죠. 그 후에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선고 취소를 합니다. 이 경우 선고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선의로 한 행위죠. 기간에 대해서는 이 부분입니다. 실종 선고 후 선고 취소 전 이 부분이죠. 실종 기간 만료 시는 너무 멀어요.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암기하세요. 디귿 공시최고 절차를 요하느냐 문제입니다. 공시최고는 이 부분에 있죠. 실종 선고 전 단계에 있습니다. 선고 후 취소 전 이 단계에는 공시최고가 없어요. 따라서 실종 선고 취소에는 공시최고를 요하지 않죠. 리을 사망 간주 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망 간주 시점은 기간 만료시죠. 침몰 상황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을 계산하려면 먼저 기산점을 정해야죠. 원칙상 초일 불산일입니다. 2022년 7월 1일에 침몰했어요. 침몰로 인한 상황은 종료했죠. 그 인한 상황 종료 시부터 기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2022년 7월 1일입니까? 아니면 2022년 7월 2일부터 기산합니까? 초일 불산일이죠. 따라서 7월 1일은 아닙니다. 2022년 7월 2일 0시부터 기산합니다. 여기서부터 1년이면 2023년 7월 1일이 되죠. 그리고 24시가 됩니다. 2023년 7월 1일 24시 맞죠? 미음 실종선고 취소로 인해서 상속재산에 반환 의무가 발생하죠. 반환 의무는 선이든 악이든 둘 다 인정이 됩니다. 상속인이 악의인 경우에만 반환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선의자에게도 반환 의무가 있죠. 다만 그 범위만 달라집니다.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상속인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후순위 상속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순위자가 있으면 그 선순위자만 상속을 받죠. 후순위자는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선순위자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후순위, 이 경우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종 선고가 2번 이루어졌죠. 1번, 2번 선고를 2번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기초로 상속관계를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앞에 내려진 것을 기준으로 하죠. 뒤에 내려진 것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기를 위해서 중복등기 문제에서요. 등기가 선등기가 있고 후등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후등기 무효의 원칙이죠. 즉 선등기가 유효합니다. 관련하여 실종선고에서도 앞에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초로 해서 상속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응, 실종선고된 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피상속인을 부로 둘게요. 그 상속인은 자녀입니다. 이 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실종선고된 자는 아들이죠. 즉 아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기서 이 아들이 상속을 받으려면요, 이 부가 먼저 사망해야 됩니다. 나머지 지문을 통해서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보면 되겠죠.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 피상속인 사망 이전입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은 부예요. 즉 사망이 나중입니다. 부의 사망이 나중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사망 시점이 더 이른 거죠. 그래서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맞는 지문입니다.